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총 3,348개의 섬을 영토로 갖고 있어 전 세계를 통틀어 네 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입니다. 1위는 약 15,000개의 섬을 지닌 인도네시아, 2위는 약 7,100개의 섬을 지닌 필리핀, 3위는 약 6,800개의 섬을 지닌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무수히 많은 섬을 지닌 것에 비해 섬 대부분이 육지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영토 확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3국은 모두 그 자체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긴 화산섬으로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토를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섬이 생긴다면 그날로 그들의 영토는 확장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일본 도쿄에서 약 1000km 떨어진 니시노시마라는 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곳에서는 1973년 처음으로 화산 활동이 관측되었고 40년간의 휴식기를 가지다 2013년 폭발적인 화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옆에 보이는 큰 섬이 기존의 니시노시마였는데 옆에서 분화하고 있는 작은 화산섬이 점점 규모가 커지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본래의 니시노시마를 집어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다가 2021년 현재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섬의 면적은 총 4.1제곱킬로미터로 2.9제곱킬로미터인 여의도보다 조금 크고 이로 인해 늘어난 일본의 영해는 총 70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도 50제곱킬로미터 추가 확보되어 일본에게는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일본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일본은 새로운 섬이 생겨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이웃 국가와 조그만 섬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지 않나. 어차피 중국과 일본에 가로막혀 해양 진출도 육상 진출도 하지 못하는 국가는 독도 하나 가지고 만족하라 놔두는 게 낫다라며 독도 영유권에 목숨을 거는 듯한 한국의 태도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당연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서 공연히 시비를 걸며 목숨 걸고 빼앗으려는 국가가 자신 들리면서 말이죠. 물론 일본의 화산섬이 지금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본이 독도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 상황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땡큐인 것은 없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아니라 하듯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거는 국가가 스스로 사라져 준다면 우리에겐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땅이 지닌 수많은 섬들이 영토 확장의 이득은 못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연적인 이득만 안겨다 줄 뿐인 고마운 땅인데요. 일본의 섬은 영토 확장의 이득은 있을지언정 그것은 그들을 깨어내기 위한 자연의 속임수일 뿐 사실 일본 전체를 멸망시킬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화산섬이라는 것이 그들을 한순간에 절멸시켜버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 남쪽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해저화산이 분화했는데 이것이 일본 열도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는 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속속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쿠도쿠 오카노바라 불리는 이 화산 활동이 시작하자마자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좀 더 면밀한 관측을 하고자 했으나 분화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데다가 쓰나미의 위험까지 있어 결국 관측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외에도 이 화산 활동을 유심히 살펴보던 미국 나사에게 관측을 의존하고 말았는데요. 나사는 지상 관측 위성 랜드셋 8호를 이용해 24시간 정밀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야만 보이던 영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화산 활동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자 자그마한 화산섬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즉시 이 화산섬에 니지마라는 이름을 붙였고 일본의 각 언론에서는 또다시 일본의 영토가 확장됐다며 마치 잔치를 연 듯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섬을 계속 관측하던 나사는 일본과 전혀 달리 굉장히 심각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의 영상은 6k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것인데 화산의 분연이 성층권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분연의 높이가 무려 17k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인류가 기록한 역사 중 가장 큰 규모의 분화를 자랑했던 백두산의 분연이 25km의 규모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17km라는 분연주가 얼마나 심각한 규모인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화산섬 니지마는 아직 규모도 작고 대부분이 바닷물에 침식되기 쉬운 재질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영토에 편입되지도 못할 만큼 금방 사라질 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는 이것이 영토 확장의 의미보다는 일본의 화산 활동이 심각하게 활발해지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하다 밝혔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되었던 니시노시마를 비롯하여 이번에 새로 폭발한 후쿠도쿠 오카노바 일대에는 일본 최대 화산인 후지산보다 규모가 큰 대형 해저 화산이 수없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니시노시마 때는 그저 영토 확장에 불과하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대재앙이 이제서야 터지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일본 규슈 남부의 스와노 세지마 화산은 평소 해당 지역 주민들조차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소규모 화산이나 지난 3월 분화 때에는 화산탄이 2km 멀리까지 날아갈 정도로 위협적인 위력을 보였습니다.
하루에서 2번에서 4번 분화하여 1년에 적게는 700회, 많게는 800회까지 분화하는 일본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은 최근 분화 중 화쇄류까지 관측되어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화쇄류는 분화구에서 분출된 고온의 가스, 암석 부스러기 등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한 대 뒤엉켜 빠른 속도로 지표를 향해 쏟아지는 현상으로 온도만 500에서 700도에 이르러 코로 들이키는 순간 호흡기에 점막이 녹아내리고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이산화황과 같은 유독가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하강 속도는 시속 100에서 300km일 정도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화산 폭발로 숨진 사람의 70%는 이 화쇄류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되었죠. 속도가 느리고 이동 방향이 예측 가능한 용암의 경우 주로 시설물에 대한 피해만 끼칠 뿐 사람들에게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반면 화쇄류는 움직임이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방향을 알아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화산 분화 시 진짜 무서운 것은 용암이 아니라 화쇄류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정도로 위험한 화쇄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측되기 시작하였으니 더 이상 일본에서는 안전지대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에는 한 권에 2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1973년 순정 만화가로 데뷔한 타츠키료가 1999년에 자신의 꿈을 바탕으로 발매한 이 예언서에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1995년 고베 대지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예지하는 등 책에 쓰인 15개의 예언 중 13개가 적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중에는 후지산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분화했다라는 엄청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 일부 사람들은 여태까지 예언서의 내용과 실제 사건의 패턴을 분석해볼 때 후지산 분화는 2026년 8월 20일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예언은 2026년 일본의 가와가와현에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15개의 예언 중 13개가 정확히 적중하였고 나머지 2개 예언의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현 시점, 실제로 일본의 지진 화산 활동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자 일본의 국민들은 정말 예언이 모두 적중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후지산이 폭발하고 대규모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일본은 인구 전체가 절멸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이든 어디든 피난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는 흔히 호랑이 혹은 토끼의 모습으로 많이 비유되지만 사실 이것을 확대해보면 유독 남부와 서부 연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지형의 대표적인 특징인 리아스식 해안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섬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종의 보존에 유리한데 한국의 다도에는 특히나 갯벌을 형성시키는 것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알려져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리아스식 해안이 파도의 힘을 분산시켜 육지 연안의 퇴적 작용을 넓고 활발하게 일으켜 광활하고 완만한 갯벌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지난 7월 유네스코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정도로 한국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보고입니다. 갯벌은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내 흡수 분해하고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내며 바다를 정화해줘 자연의 콩팥이라는 별명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갯벌의 보편적인 특징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갯벌이 앞서 설명된 특징만 있었다면 세계 각지에 분포된 수많은 갯벌 중 굳이 한국의 갯벌을 콕 집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지난 7월 26일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은 지구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다. 특히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알렸습니다. 이들의 결정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물새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한국의 갯벌을 서식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호주로부터 러시아 알래스카까지 이동하는 동아시아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서 유일한 휴식처라는 것도 세계 자연유산 선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파괴되는 것만으로도 지구의 전반적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한국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이 무수히 많은 생물들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요. 사실 한국의 지형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을 지켜온 천연 요새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섬은 우리의 함선이 사이사이에 숨어 적들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도의 특성상 불규칙한 조류의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소수의 병력으로도 적군으로부터 대승을 거둘 수 있는 힘을 주었죠. 그 유명한 명량해전의 울돌목 전투 역시 왜군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이 다도의 특징을 10분 활용하여 말도 안 되는 대승을 거둔 역사입니다. 엄청난 조수 간만차와 넓은 갯벌은 외부 침략 세력이 쉽게 배를 정박하지 못하게 하고 정박하더라도 진군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섬이 많다면 마냥 좋은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 수많은 섬을 지닌 지구상의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